속보가 나왔네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연기. 야, 뭐 예상대로죠. 뭐 예상대로지. 그냥 뭐 눕는구나 누워. 누웠다기보다 정확하게 이제 엎어진 거죠. 엎드린 거죠. 예. 개별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법원은 얼씨구나. 아우 나도 부담 덜었네. 이거네요. 따라가겠죠 이제. 예. 재판부가 기일과 관련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압력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재판부가 다른 생각 갖고 있다고 해서 아니야 나는 진행할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또 다른 압력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서울 거부부의 속보가 나왔네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연기. 야, 뭐 예상대로죠. 뭐 예상대로죠. 그냥 뭐 눕는구나 누워. 누... 이건 뭐 그냥 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누웠다기보다 정확하게 이제 엎어진 거죠. 엎드린 거죠. 예. 추후 지정 연기. 추후 지정 연기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네. 뭐. 추후 지정 연기면 그 사이에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민주당에서 법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면소 판결 내버리면 면소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그냥 뭐 그거 그 법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가 현재 있는 법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 잡든지 말든지 할게요라는 거잖아요. 그 추후 지정이라는 건 일단 재판 지정돼 있던 기일을 없애고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그때 가서 잡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상황이라는 거는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법원의 양심을 믿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원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의 기대를 조금은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그냥 요새 이제 정치 이슈 얘기도 짜증나니까 이제 역사 얘기를 하자면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네.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에 단순 절도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도 사건으로 잡힌 사람들의 어떤 그 행색이나 갖고 있는 뭐 장비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형량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면서 절도 사건으로만 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니까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다가 실토를 해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예 공개가 되고 정권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판사 한 명 때문에, 그 강단 있는 판사 한 명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타임지 올해 인물도 되고 막 이랬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판사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선거운동의 자유 뭐 이러면서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잖아요. 지금 현재 뭐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현행 법 하에서 진행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법이 바뀌면 어쩔 수 없네. 그럼 그때 가서 면소 이러면 이해를 돼요. 근데 그냥 알아서 아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법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 바뀔 가능성이라는 건 다 열려 있죠. 모든 죄에 기일 대해서. 연기를 기일 변경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예? 출석을 안 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불출석이면 이제 소환장 또 보내고 예.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계속 불출석일 경우에는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제를 구인하는 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전체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서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잖아요.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러면 권력자라고 해서 지금 헌법에 위에 올라서느냐 마느냐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대선 출구 조사를 할 때 함께 조사했던 그 재판 정지가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때조차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으면 여론도 공정함을 원했고 재판 진행을 원했으면 재판부도 법대로만 갔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선됐다고 해서 안 가? 그냥 안 가?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게 나오면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또 위인설법을 한다. 이러면 이제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국민 여론이 좌우될 수 있는 사건이었을 텐데 그냥 알아서 그런 부담을 없애준다? 국민들께서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지금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 공정합니다라고 하셨던 교차해서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재판부는 나도 생활인이다 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힘이 빠지네요. 그냥 저렇게 되면 아니 일반
일반 재판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다 선거 나가지 뭐. 그러게요. 다 선거 나갈 거야 앞으로. 나도 선거 나갈 거야. 음. 예? 음. 재판 걸리면 다 선거 나가야지 뭐.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또 판사님들이 일반 피고인들한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뭐 좀 고압적 물론 물론 다정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좀 고압적이신 분들도 꽤 계시죠. 그리고 뭐 검사분들도 굉장히 고압적이신 분도 계시고. 자 참. 그러면 뭐 음. 헌법재판관 뭐 저 정도 됐으면 헌법재판관 이승혁 변호사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걸고자 하는 게 리스크 있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음. 2중 3중으로 시건 장치를 계속 해놨죠. 그렇죠. 안전 장치를 계속 해놨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후보군에 올린 것만 하더라도 이게 나는 결국은 믿는 사람 써야지 안심된다라는 거를 드러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 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도 대장동 변호사를 어떻게 공천을 주냐라는 게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지율도 막 꺾였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용산발 사면타 터지면서 다시 그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그때 선거 국면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다라는 거는 나는 결국은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야지 안심된다. 왜냐? 그 이전에 영장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나는 소수더라도 나를 결사옹위하는 사람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지 내가 안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경험에서 우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게 통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나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 워렌 대법원장을 임명했을 때 임명하고 나서 대법원장이 반기를 들어요. 계속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결들을 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중에 그랬어요.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그 사람을 대법원장 시킨 거다. 그러니까 임명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임명되더라도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믿는 사람이 편해. 나는 믿는 사람이어야만 할 정도의 걱정거리, 사법 리스크가 있어.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속보를 보면 고법에서는 선거 전에 선거법 사건 기일 변경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법 개정 논의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헌법 84조 내가 재판부에서 해석해 보니까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재판 안 받는 게 맞겠어라고 지금 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임기 동안 안 하겠다는 뜻인데요. 추후 지정이라는 건 그럼 이제 5년 뒤에 정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인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속보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헌법 84조를 거론했으면은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근거를 단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러면 여기서 개별 법원이 이렇게 했으면 다른 법원은 얼씨구나. 아우 나도 부담 덜었네. 이거네요. 따라가겠죠 이제. 네. 여기가 저번에도 보면은 먼저 기일 변경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들도 기일 변경을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었잖아요. 제가 그때 강펀치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던 게, 재판부가 기일과 관련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압력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재판부라도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댐이 구멍 뚫리듯이 저 재판부는 선거운동 보장하기 위해서 바꿔줬대는데 니네 재판부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줄줄줄줄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근거를 달면 다른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재판부가 다른 생각 갖고 있다고 해서 아니야 나는 진행할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또 다른 압력을 만들어버린 거죠.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아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로 파기환송 해놓은 거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 바꿔놓으면 면속 해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또 지금 개정안 올린 것 중에는 무죄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은 진행한다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이제 개정안 통과되면 또 이제 그땐 또 지정해가지고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거든요. 또 그 개정안은 그 이제 털어주는 거죠. 면소로. 참 가지가지하네. 정말 가지가지. 그럼 누가 사법부를 신뢰합니까? 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사람도 그래요. 미움도 이쁨도 다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요. 일 똑바로 하면은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신뢰 거두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맞다 해도 우리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뢰가 안 가죠. 자, 헌재 재판관 아까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이승엽 변호사가 보면 2018년 친원 강제 입원 사건, 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여기 지금 알려진 것만 이제 4가지 재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뭐 최종적으로 발표난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자, 이승엽 변호사가 만약에 헌재 재판관으로 이제 지명이 된다. 근데 뭐 사실 뭐 큰 의석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임명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헌재는 막강한 진영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헌재가 장악이 되는 거죠. 완전히 헌재가 장악이 되고 여기에서 헌재를 대법원 위로 올리려는 시도들도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법 개정해가지고 4심제 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 헌재에서 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색깔로 채워진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뭐 생사구락을 같이 한 사이예요. 변호사하고 의뢰인은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다가 나 재판관 됐으니까 이거는 사실 뭐 유죄예요. 뭐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예. 그럼 그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만 지금 골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화평에 올리나. 이게 정말 정무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반응이 대번에 다들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보 중에 넣었다. 그것도 2명 임명하는데 3명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명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만큼 국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오만함의 발로다. 그리고 이게 야당 시절에 밀어붙였던 30번 넘는 탄핵이나 이런 것들과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되었을 때 이 자세가 굉장히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그대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겠지 했던 그 시절하고 또 다르거든요. 지금은 내가 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평가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를 긁어모으고 아직도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했던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보여요라는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벌써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나라는 거에서 앞으로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저는 뭐 오늘 약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소식을 속보를 접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이렇게 빨리 추후 지정해서 연기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특히 그 사유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해서 그냥 이게 지금 계속 헌법 84조에 대한 이 해석은 자기들이 판단을 지금 일반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걸 그냥 그래도 최소한 헌재로 넘겨가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봐야 될 사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아무리 지금 균형추가 지금 균형이 좀 안 맞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먼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다른 재판부들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막 되고
있는 재판도 있고 지금 막 중간에 지금 막 늘어지고 있는 재판부도 있는데 그쪽 재판부들은 뭐 용가리 통뼈예요. 거기서도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버리면 거기도 그냥 아유 불감점 고소원이네. 예? 그냥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배가시켜 준 거죠. 니네는 뭔데? 이제 이런 소리 듣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굳이 뭐 이게 법대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평가와 색깔이 입혀져요. 니네는 뭐 어디 지지자야? 뭐 정부에 반기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뭐 신상털이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막 머릿속에 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알아서 이렇게 굽혀준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생각이 재판기일을 잡아놨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그 개정법들 통과시키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거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해봤자 그러나 무리한 법을 한 명을 위해서 바꿨습니다라는 내용이 여론을 통해서 환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재판부가 그거에 따른 기일을 결정하는 거 그건 이제 법에 따른 거니까 재판부가 욕을 덜 먹을 수는 있다 뭐 요 정도 흐름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법 통과 이전에 그냥 알아서 숙인다 그냥 알아서 예. 이렇게 뭐 부담 덜어주고 싶은 건가요? 그렇잖아요. 부담 덜어준 거잖아요.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한 거, 재판을 출석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한 걸 사전에 그냥 정리를 먼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건 이 이후에 법을 대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재판은 걸려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아서 정리해줬다라는 차원에서는 유감입니다.